많은 분들이 부부관계가 줄어들면 그냥 편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50대 이후 관계가 끊기는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혈류 변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정서적 거리감은 예고 없이 깊어지며 상대가 멀어진다는 느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중년 이후의 친밀감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 정혜윤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몇 달 사이에 급격히 진행되는 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쁘고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던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사무적으로 변하고 표정도 무뎌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단절되어 있더군요. 말은 주고받지만 감정은 오가지 않는 상태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25년 동안 관찰하고 상담하고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년 이후에도 친밀감이 유지되는 부분은 활력이 넘치고 서로를 향한 애정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관계가 단절된 부분은 눈에 띄게 기운이 빠지고 말수도 줄어들며 감정 표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단순히 성격이나 환경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신체적 접촉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끊기면 몸 전체가 서서히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버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중년 이후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관계가 멈췄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상담하면서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부 사이에 미묘한 변화 느끼는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 상담을 요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편과 아내였는데 서로 말다툼을 한 적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화목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도 줄고 손 한 번 잡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관계가 끊기고 난 뒤 감정이 갑자기 예민해지는 걸 느꼈고 남편은 이유 없이 피로가 길게 가며 아침 활력이 확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평소 둘 다 건강하던 분들이라 처음엔 나이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원인은 단절된 친밀감이었습니다. 두 분은 각자 바쁜 일상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희미해졌고 신체적 접촉은 물론 감정적 교감도 사라졌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제가 제안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10분씩 산책하며 손만 잡는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엔 어색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손을 잡지 않았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 작은 변화를 시작한 뒤 두 사람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다시 풀리고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남편은 아침 기상 후 활력이 돌아왔고 아내는 감정 기복이 줄어들면서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두 분 모두 자신들이 느꼈던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에서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챙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접촉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계 회복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중년 이후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백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끊긴 부부들은 대부분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단 것만 알면 누구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단계별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0대 이후 관계가 끊겼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관계 단절과 직접 연결되는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계가 끊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신체 혈류 저하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계가 줄어들면 혈관 탄성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전신 혈류가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데 실제로는 친밀감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중년건강연구원에서 조사한 교사를 보면 규칙적인 친밀감이 있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혈류 지표가 확실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박영수님은 관계가 끊긴 뒤 다리에 저림이 잦아졌고 처음엔 단순 피로로 생각했는데 검사를 통해 혈류 저하를 확인했습니다. 박영수님은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갑자기 다리 저림과 함께 손발끝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엔 혈액순환제를 복용했지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부부가 함께 10분 걷기와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매일 저녁 식사 후 10분씩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3주차부터 박영수님의 다리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산책과 손잡기만으로 혈류가 개선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체 접촉이 가진 힘입니다. 억지로 시작하면 부담이 커지니까 반드시 대화 후 합의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 다리 피로감이나 저림이 늘어난 분 계신가요? 두 번째는 정서적 거리감 증가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줄면 감정 조절을 돕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 부분이 참 무서운 게 본인도 왜 그렇게 예민해지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지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국가정서안정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친밀감이 없는 부부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친밀감을 유지하는 부부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2세 김미라님은 관계가 줄고 난 뒤 남편의 말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평소처럼 말했을 뿐인데 김미라님은 모든 말이 비난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피하게 되고 대화를 피하니까 거리감은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두 분은 거의 남남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손잡기와 포옹 같은 기본 접촉을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미라님, 부부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30초 포옹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안아본 적이 없으니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아침 포옹이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김미라님의 예민함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접근하면 역효과가 나므로 반드시 차분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배우자와 대화가 줄었다는 느낌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자신감 감소입니다. 관계가 끊기면 자기 자신의 매력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면서 외모나 생활 태도도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면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국내 중년행복 보고서를 보면 친밀감이 유지된 부부가 자기 평가 지수가 30%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59세 장현수님은 관계 소원 이후 외모를 가꾸던 습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외출할 때 옷차림을 신경 쓰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는데 관계가 끊기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진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칭찬 한마디와 상대의 좋은 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장현수님, 부부는 매일 저녁 서로에게 오늘 좋았던 점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뭘 칭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상대를 관찰하다 보니 점점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아내가 집안을 정돈한 것, 남편이 쓰레기를 버린 것 같은 작은 일들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장현수 님도
다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교나 평가 형식의 말은 절대 금물입니다. 혹시 서로에게 매력을 표현한 지 오래되셨나요? 네 번째는 수면질 저하입니다. 정서적 긴장과 신체적 접촉 부족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 분비를 줄여서 수면질을 떨어뜨립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아 수면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친밀감이 꾸준한 부부가 깊은 수면 단계가 더 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그게 반복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63세 윤창호님은 관계가 끊어진 뒤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윤창호님은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뒤부터 새벽 유시나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피곤한데 밤에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취침 전 5분 대화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윤창호님, 부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5분 동안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내일 계획 같은 가벼운 주제로요. 지적이나 갈등을 꺼내는 대화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윤창호님의 수면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그게 숙면으로 이어진 겁니다. 요즘 늦게 잠들거나 자주 깨는 편이신가요? 다섯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친밀감이 끊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만성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정서적 안정감이 높은 사람이 면역력도 높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의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순희님은 관계가 끊긴 뒤 감기가 한 번 걸리면 2주 이상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며칠이면 나았는데 회복 속도가 확연히 느려진 거죠. 이순희 님도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면역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작은 스킨십과 대화만으로도 몸의 방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는 관계 유지 동력 감소입니다. 부부는 신체적 친밀감이 끊기면 정서적 교류도 함께 줄어들면서 관계가 점점 의무적 형태로 바뀝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한국가족연구소 분석을 보면 친밀감이 단절된 부부는 상대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 이하였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 자체를 유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7세 박정희님은 관계가 멈추고 난 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가 없고 TV를 같이 봐도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박정희님은 이 상태가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상태로는 함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권한 건 주일에 함께하는 소소한 활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님, 부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함께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마트에 가서 일주일 식재료를 사는 간단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활동이 두 사람에게 대화할 거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뭘 살지 의논하고 함께 고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일방의 노력만 지속되면 부담이 쌓이니까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요즘 배우자와 같은 집에 있어도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나요? 이렇게 핵심 변화들을 이해했으니 이제 회복을 위한 실천법을 확장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작은 접촉부터 재시작하는 겁니다. 스킨십은 감정 안정을 돕는 호르몬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접촉이 없었으니까 갑자기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합니다. 내년 동안 손도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포옹하라고 하면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손등 스쳐주기나 어깨 토닥이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건네주면서 손등을 스치거나 저녁에 TV 보다가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접촉이 반복되면 몸이 점차 익숙해집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고 한 달 후에는 더 친밀한 접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도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가벼운 접촉,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대화 환경 만들기입니다. 앉아서 마주보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던 부부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산책하며 옆으로 걷는 방식입니다. 옆으로 나란히 걸으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처음엔 5분 정도 가볍게 시작하세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화 주제는 부담 없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저녁 메뉴는 뭐가 좋을지, 내일 일정은 어떤지 같은 가벼운 이야기요. 비판이 섞이면 대화가 즉시 닫히니까 절대 상대를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화 시간을 10분으로 늘리고 한 달 후에는 20분까지 늘려보세요. 요즘 두 분만의 산책 시간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매력 회복 습관입니다. 상대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친밀감을 살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소원해지면 자기 관리를 포기합니다. 어차피 안 봐줄 텐데 뭐하러 신경 쓰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관계 회복 의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 챙기던 모습 중 하나만 집에서도 실천해 보세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거나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거나 가벼운 화장을 하는 정도면 됩니다. 과도한 변화나 비교는 부담만 주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매일 아침 세수 후 로션만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관계를 바꿉니다. 요즘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순간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로맨틱한 기억 불러오기입니다. 과거 데이트 기억은 관계 회복에 좋은 촉매제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설레던 감정, 처음 손잡았을 때 떨렸던 마음,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예전과 비교하며 서운함을 꺼내면 역효과가 나니까 순수하게 좋았던 기억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보세요. 그곳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장소에 서면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뭐 먹었는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40년 전 첫 데이트 장소인 남산 케이블카를 다시 탔는데 그날 이후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의 첫 데이트 장소 떠오르시나요? 다섯 번째는 속도 조절입니다. 오랜 단절 후 갑작스러운 시도는 감정적 부담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일주일 단위로 작은 단계를 정하는 겁니다. 첫 주에는 손등 스치기, 둘째 주에는 손잡고 산책하기, 셋째 주에는 포옹하기,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세요. 각 단계가 편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부분은 3개월이 걸립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두 분에게 필요한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섯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상대가 해주는 작은 일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면 상대가 해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밥 해주는 거, 빨래 해주는 거, 쓰레기 버려주는 거,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고마운 일입니다. 매일 저녁 상대에게 고마운 일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오늘 밥이 맛있었어. 쓰레기 버려줘서 고마워.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감사 표현은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더 적극적으로 관계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매일 밤 감사일기를 함께 쓰기 시작했는데 3개월 후에는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함께하는 새로운 활동 시작하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두 사람에게 공통화제를 만들어주고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줍니다. 요리 교실을 등록하거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뭘 할지 계획하면서 자연스럽게 교감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걸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 함께 빵 굽기 같은 간단한 활동도 충분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함께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그 작은 활동이 관계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는 취침 시간 맞추기입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높아집니다. 많은 부부가 각자 다른 시간에 잠듭니다. 한 사람은 일찍 자고 한 사람은 늦게 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접촉 기회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우세요. 잠들기 전 5분이라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날 있었던 일이나 내일 계획 같은 가벼운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남편과 취침 시간을 맞추기 시작한 뒤 수면 질도 좋아지고 관계도 개선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는 건강관리 함께하기입니다. 함께 건강을 챙기면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그게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거나 정기검진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니까 자연스럽게 공통관심사가 됩니다. 매일 아침 함께 스트레칭하거나 주말에 함께 걷기 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유대감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는 함께 요가를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에는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는 서로의 취미 존중하기입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는 게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친밀감을 회복한다고 해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시간이 보장될 때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도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게 됩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남편의 낚시 취미를 존중해주기 시작한 뒤 남편도 자신의 독서 시간을 존중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부부관계가 멈추었을 때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류 호르몬, 정서, 자신감, 수면, 면역력, 관계, 만족도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방치하면 점점 멀어지고 회복 의지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던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사무적으로 변하고 감정적 교감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관계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가 시작되면 작은 접촉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반복해서 본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몸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스킨십, 짧은 대화, 서로의 표정 바라보기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오랫동안 굳어있던 감정도 다시 풀립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혈류가 약해지면서 다리 저림과 손발 냉증이 나타납니다. 정서적 거리감이 깊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난처럼 들립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외모 관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라집니다. 수면질이 나빠지면서 새벽에 자주 깨고 낮 동안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관계 유지 동력이 사라지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어색하고 대화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1년, 2년 쌓이면 서운함이 깊어지고 무기력해지며 서로가 하나의 생활 동료처럼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감정이 완전히 식어버리는 상태 말이죠.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스킨십을 시작하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대화 시간이 늘어나면 정서적 안정감이 생기면서 예민함이 사라지고 상대의 말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서로를 칭찬하면 자신감이 되살아나면서 외모를 가꾸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취침 전 대화 루틴을 만들면 수면질이 좋아지면서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친밀감이 회복되면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감기에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함께하는 활동이 늘어나면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서로의 존재가 다시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정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며 서로의 존재가 다시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상대가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루를 함께 보낸다는 게 행복해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관리의 힘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단 1분만이라도 상대의 손을 꼭 잡아보세요. 말보다 먼저 따뜻함이 마음을 열어줍니다. 손을 잡으면 체온이 전달되면서 마음도 함께 전달됩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백 쌍의 부부를 상담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거창한 결심이나 극적인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실천에서 옵니다. 손잡기, 포옹, 대화, 산책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관계를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밤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 부부가 다시 친밀감을 회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가 마음을 여는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룰 겁니다. 대화법만 바꿔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